안녕하세요. 헌법의 기초 13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법학과의 강경선 교수입니다. 오늘 앞에 2시간에 이어서 세 번째의 기본권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기본권 중에서도 기본권의 제한, 그리고 기본권 제한의 한계라든가 그리고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를 중심으로 해서 배우겠습니다. 좀 더 상세한 학습 목표를 먼저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기본권의 제한에 대해서 알아본다. 첫째, 타인과의 공존을 위해서 불가피한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에 대해서 살펴본다. 둘째, 기본권 제한의 유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본다. 셋째, 기본권 제한의 일반 원칙과 제한의 한계를 알아보고, 넷째, 기본권 제한의 특수한 문제는 무엇인지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에 대해서 알아본다. 네, 보신 바와 같이 오늘은 이제 기본권의 제한을 중심으로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기본권은 여태까지 근대 헌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따라서 국가는 모든 국민들에게 최대 보장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제한을 하더라도 최소 제한을 해야 되는데, 이 기본권이라고 하는 것은 최대 보장을 받아야 될 국민의 권리로 좀 주어져 있습니다만은, 역시 이것도 권리이기 때문에 또 개개인한테는 가장 중요한 이런 권리들이지만 우리는 타인과 공존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야 되고, 또 특히 또 국가라고 하는 그런 테두리 속에서 아직은 살고 있기 때문에 일정한 그 국가 목적과 관련해서 우리의 기본권은 제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한되는 순간에 이제 기본권이 이렇게 좀 제약이 되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소로 제한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이 강조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기본권 제한과 그리고 제한을 하더라도 그 한계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 헌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사실 이렇게 아무리 우리가 헌법을 배운다 하더라도 기본권이 무제한적으로 이렇게 제한이 되고 통제가 되지 않는다면은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배우나 마나 말하자면 형해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은 학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헌법 학습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권 제한과 관련해서 이제 외국의 예까지 본다면은 헌법 자체에서 일반적으로 기본권을 제한한다라고 하는 일반적 헌법 유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예가 이제 독일의 헌법, 독일의 기본법에서는 그렇게 이제 예를 찾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예가 없죠. 그리고 이제 헌법 조항 자체에서 개별적인 어떤 그 기본권과 관련해서 그 제한을 하는 개별적 헌법 유보라고 하는 그런 조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법률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이제 법률에 의해서 모든 기본권은 제한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나라 헌법 37조 2항이 바로 일반적 법률 유보 조항이다, 이렇게 보통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개별적 법률 유보는 이제 개별적인 그런 기본권 조항을 설명을 하면서 이에 관련해서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하는 식으로 해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개별적 법률 유보라고 하는데, 각각의 예들을 몇 가지 예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헌법 12조 1항입니다. 신체 자유와 관련된 건데요. 모든 국민은 신체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신문을 받지 아니하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바로 개별적 법률 유보 조항의 예가 되겠죠. 그러니까 신체 자유를 보장하지만 체포, 구속, 압수, 수색에 관련해서는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서 형법이나 형사소송법이나 이러한 것들이 이제 바로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1조 4항 언론 출판과 관련해서 되어 있습니다.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 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이것은 개별적 헌법 유보에 해당하는 것이죠. 이것은 법률에 의한 게 아니라 아예 헌법 자체에서 언론 출판과 관련해서 어떤 걸 근거로 해서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했냐면 타인의 명예, 그리고 타인의 권리, 그리고 공중도덕, 사회윤리, 이것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 출판의 자유는 보장되지만 기본적으로 또 이러한 것까지 넘어서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구태 이제 얘기한다면 그 개별적 헌법 유보의 예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조 1항 모든 국민의 재산권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이것은 이제 재산권이라고 하는 경제적 권리죠. 그런 면에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법률이라는 것은 기본권을 제한하기도 하고 또 기본권을 적극적으로 형성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볼 때는 아까 같이 개별적 법률 유보에 해당하는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37조 2항을 보도록 하죠. 37조 2항은 제가 이제 일반적 법률 유보 조항의 예라고 했는데요. 모든 자유와 권리는 그러니까 모든 기본권들은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유와 권리는 보장되지만 이러이러한 경우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는 법률로서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 단 여기에서도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해서 다시 한번 기본권 그 보장의 중요성을 이렇게 이제 명기는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37조 2항이라는 것은 이제 모든 기본권들이 제한될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의미의 일반적 법률 유보 조항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내재적 한계에 대해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재적 한계. 그러니까 모든 권리에는 권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이제 그런 일종의 권능인데 그렇지만 기본권도 마찬가지죠. 기본권도 이제 권리입니다. 물론 이제 기본권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사건의 권리하고 좀 다른 것은 사건은 오로지 이제 주관적 권리에만 해당하지만 이 기본권은 권리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헌법에서 정한 공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헌법적인 객관적인 질서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좀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 기본권은 일단 권리긴 권리인데 이게 이제 공권이지 않습니까? 공법적인 권리라는 거죠. 헌법이 정한. 그래서 일반 사건하고는 좀 다른데 일단 권리이기 때문에 역시 주관적으로 그러니까 개인으로 봐서는 침해됐을 때 주관적인 공권의 권리의 성격을 띠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내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았다. 그러면은 그 침해에 대한 회복이나 그거에 대한 일정한 자기 청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무튼 배제라든가 침해받은 배상에 대해서 그런 의미에서 주관적 권리 성격을 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기본권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일종의 이제 객관적인 법 질서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것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 있어서의 권리가 침해됐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헌법이 침해되는 그런 경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이러한 것을 이 두 가지 성격을 띈다고 해서 이걸 기본권의 이중성이다, 이중적 성격을 띈다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니까 따라서 이제 기본권이라고 하는 것은 개개인으로 볼 때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나는 앞으로 표현의 자유를 갖지 않겠다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것은 헌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소리랑 똑같이 된 거죠. 아무리 자기 권리라 할지라도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선거권 관련해서도 우리가 투표를 기권한다. 이것도 표현 그 자체로 보면은 투표권의 포기가 압축되면은 기권이죠. 그런데 엄밀하게 보면은 이런 것은 투표권을 포기한 게 아니라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투표권을 포기할 수 없어요. 시민이라고 한다면은 자기한테 주어진 투표라고 하는 것은 의무기도 하고 헌법이 정한 법 질서입니다. 그래서 투표권을 포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말하는 기권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보면은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행사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의 자기 의사 표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뭐 게을러서 안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 때에 따라서는 정말 델리키트 미묘해서 나는 아무도 투표하고 싶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투표를 행사하지 않음으로 해서 자기의 의사 표시를 할 수도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본권의 성격을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는데
이건 옆에 얘기가 되겠고요. 아무튼 이 권리이기 때문에 모든 권리에는 예를 들어서 민법에서도 나의 권리는 내 권리지만 그렇지만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권리가 남용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대원칙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내재적 한계라고 하는데 당연히 기본권에서도 나의 권리이긴 하지만 일정한 내재적 한계가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 예를 그 역사 속에서 몇 가지 예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랑스 혁명 당시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근대 인권 선언에 이제 거의 초창기에 나온 그 선언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거기는 자유는 타인을 해하지 않는 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타인을 해하지 않는 한이라는 조건이 붙었어요. 그러므로 저마다의 자연적 권리 행사나 사회의 다른 구성원에게도 같은 권리를 향유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제한 이외에는 제약을 받지 아니한다. 이 제약은 법률에 의해서만 규정된다. 지금 우리나라의 헌법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겠고, 다만 앞에 부분 이것은 우리나라 헌법에 없는데 아까 언론의 자유와 관련해서는 비슷하게 보였지만은 모든 기본권에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아무튼 이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을 보면은 자유는 타인을 해하지 않는 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타인을 해하는 경우에는 그게 그러니까 정당화되지 않는 경우에는 나의 기본권이라고 하더라도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다음 독일 헌법 제2조 제1항을 보겠습니다. 독일 헌법에도 유사한 그런 규정이 있는데요. 누구든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헌법 질서나 도덕률에 반하지 않는 한 자신의 인격을 자유로이 발현할 권리를 가진다. 이것도 그러니까 내재적 한계와 관련돼 있고 또 헌법적인 대원칙이 헌법적인 기본권 유보의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헌법에서 기본권을 직접 제한하는 그런 그 조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8조를 보도록 하죠.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됐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정당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국민들이 정당을 형성을 해서 정치적 활동의 자유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 그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면 안 된다. 그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예를 보았습니다. 다음에는 23조 2항을 보면은 다시 이제 재산권과 관련해서